다음은 서방 국가가 어떤 식으로 경제에 개입하고 간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는 어떤 식으로 경제를 간섭해 왔을까요? 현재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의 국가나 정부 역시 경제 영역에 깊이 개입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는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을 받은 복지 정책이죠. 현재 각국 정부는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갈수록 더 부의 분배에 말려들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 하나는 1930년대 경제 위기 이후 국가의 간섭을 주장하는 케인즈 경제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이 학설에 영향을 받아서 재정, 금융 정책으로 경제를 통제하고 있죠.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국가 역할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부는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특별한 시기 또는 위기 상황에서만 경제에 관여하고 간섭해 왔습니다. 그런데 케인즈주의가 일종의 사조이자 유행이 됨으로써 각국 정부는 앞다투어 적극적으로 국가 간섭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면적으로 경제에 개입함에 따라 정부의 일거일동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곧 경제의 바로미터가 됐죠. 많은 정책과 법규가 직접적으로 기업이나 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인이기도 하고, 심지어 수많은 기업과 개인 투자자도 정부 입김에 그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 역할은 통상적인 규칙 제정자, 감독자에서 경제 영역의 지도자, 참여자로 변하게 된 거죠. 이는 바로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것 같은 아주 불공정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부는 보이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손을 대신해서 자본과 시장 운영의 주요 지휘자이자 조종자가 됐고, 사회경제의 주체 역할을 대신하게 이릅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고복지 정책은 많은 정부의 막대한 부채를 떠안겼습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 국가 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선 국가가 절반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200%나 넘는 나라도 있다고 하죠. 방대한 재정 적자는 이미 많은 국가의 경제와 사회 발전에 큰 잠재 위험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널드 코스는 국가 간섭과 그 효과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통해서 정부의 간섭이 오히려 거의 모든 경제 방면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간섭이 커짐으로써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수학 체감의 법칙, 다시 말해서 자본과 노동 등 생산 요소를 늘려도 일정 시점에 도달하고 나면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경제 법칙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갈수록 더 적극적으로 경제에 개입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국가가 굳이 간섭하는 이유와 간섭 결과, 그리고 간섭을 하려는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이 적극적으로 경제 영역에 개입한 후 두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정부의 권력, 역할, 규모 등이 크게 팽창됐다는 점이고요. 둘째는 사람들이 정부 권력에 더 많이 의지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서방 정부는 점점 정치적 원인과 평등을 구실로 공권력을 이용해 시장을 간섭하거나 심지어 법률의 형식을 빌려서 간섭을 하는 것을 고착화시켜 버렸습니다. 이는 바로 시장 경제의 주체인 인간의 자유의지를 박탈하고 국가의 의지를 시장에 강요하는 것이죠. 정부의 권력을 끊임없이 경제에 집중시키고 시장 경제를 권력 경제로 바꾸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을 권력의 예속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만약 계속 이렇게 나가면 공권력이 경제와 민생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정치 권력을 집중시켜 국민과 전 사회를 노예로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일상적인 경제 정책으로 보이지만 국가의 간섭이 점진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서서히 극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 악령은 바로 이렇게 인류를 한 걸음씩 공산주의로 향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고세율과 고복지를 포함해
국가가 나서서 대규모로 관여하는 정책은 서방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이는 바로 계획경제의 핵심 사상과 일치합니다. 전지전능하지도 않은 국가가 국가의 명의로 그리고 권력 방식으로 경제를 좌우지하게 되면서 점점 민간의 경제 영역은 더 큰 제약을 받게 되고 국가가 자본주의 제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처럼 대놓고 계획경제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은밀하게 개입하고 간섭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사상가인 프리드리 하이에크는 국가가 통제하고 진행하는 어떤 대규모 재본부의 계획도 필연적으로는 시장을 간섭할 것이고 또 필연적으로는 독재 정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은 사실 민주, 비민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는 현재 유럽과 미국의 사회주의가 비록 이전의 공유제나 계획경제와는 다르다 해도 주된 의미는 세수와 복지국가 제도를 통해서 강범위하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이니만큼 계획경제와 마찬가지로 노회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100여 년 전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발표해서 공유제로 사유제를 소멸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반세기 이후 공산주의 공유제의 광풍이 전 세계 국가 중 3분의 1을 휩쓸었죠.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은 모두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필연적 단계로 봤습니다. 마치 열차가 중간역을 정차하더라도 그것이 종점으로 향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한 국가가 사회주의로 향하는 배후의 추동인자는 바로 공산주의 악령이며 그것은 기어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인류 사회가 경제와 기타 방면에서 전통을 버리고 공산주의 악령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순간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 속도에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없겠지만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면 조만간 그 길의 종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전통에서 벗어나는 그 길의 종점은 인간 천국, 다시 말해서 유토피아가 아니라 인류 파멸이라는 점입니다. 시간관계상 오늘은 공산주의 유령은 어떻게 우리 세계를 지배하는가 사설 중 경제편 일부만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